자, 안녕하십니까. 4주차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유형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유형대로만 내리지 말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인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번 내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서 몇 개의 대안을 선정을 해서 이걸 비교평가하는 단계가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하는 진로 타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진로 타협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진로 타협의 의미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상적인 직업과 능력, 직업과 또 능력, 주의 배경 등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떤 현실적인 직업군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상과 현실 간의 직업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도 설정을 못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좁히고 미래의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찾은 직업들 중에 원하는 직업이 없거나 또 있어도 현실과 차이가 많거나 또는 실현 불가능한 직업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요 그림은 이 진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갓프레드슨의 어떤 진로 포부 발달 이론에 의해서 이 타협을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세로는 직업의 지위 수준을 의미하고 가로는 직업의 성역할 유형입니다. 요거는 과거에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이 딱 나눠져 있고 남성적 직업이 보편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 많았고 여성적 직업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직업보다는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의 어떤 과거의 일이죠. 현재는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성의 직업을 갖고 또 여성도 남성의 직업을 갖고 서로 직업이 이렇게 융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게 남성적 직업이다 여성적 직업이다라고 없지만 우리가 이 진로 타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는 남성 직업, 여성 직업이죠. 가운데가 직업의 성역할 유형인데요. 성역할 경계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원래 일직선을 반듯해야 되는데 약간의 포물선을 그리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자, 비록 여성적인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남자도. 근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살짝 포물선을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지상한선,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진로 포부죠. 그리고 지하한선, 현실적인 진로 포부, 나는 치하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하는 선을 긋는 지하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한선에서는 점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사회적 지위 수준이 지하한선에서는 위로 올라가다가 가운데쯤에서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에서의
의사결정하는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프레드슨의 진로 포 발달을 보면 1단계는 어른만 되면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단계고, 2단계에서는 그 직업들 가운데 여성들 직업을 제외시키고 여성적 직업을 제외시킨다. 즉 성역할 경계선이라고 하는 세로줄을 그어서 그 선보다 왼쪽에 있는 직업만을 꿈꾸는 것이죠. 즉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직업만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지위면에 있어서 이 정도 지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지위 상한선과 그래도 치하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지 하는 지위 하한선을 가로로 그리게 되죠. 마지막 단계로 이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내에서 자신의 흥미에 맞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축소해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진로 타협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을 우리가 탐색을 하고 이제 자기 희망하는 직업을 한 4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직업 4개를 가지고 일정한 타협의 양식에 의해서 내적인 가치관, 외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2번 타협을 해서 최종 타협한 직업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직업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내가 최종 타협한 직업이 나의 희망 직업일 경우에는 뭐 괜찮죠. 뿌듯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그 희망 직업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종 타협한 직업이 희망 직업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죠.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데 직업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이런 직업이 나옵니다. 희망 직업이라는 것이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먼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희망 직업이 이렇게 아닐 경우가 최종 타협한 직업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희망 직업을 그냥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먼저 왜 희망 직업이 여기에 최종 타협한 직업은 나오지 않았느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희망 직업을 재검토해서 이거 정말 이룰 수 없는 희망 직업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희망 직업이 아닌 거죠.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럼 포기를 그냥 해버리고, 희망 직업을 검토해서 이거 뭐 5년, 10년, 15년이면은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 먼저 그 희망 직업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 보십시오. 타협한 직업은 나중에 하고 그 희망 직업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내가 15년 후에는 내가 원하는 이 희망 직업을 할 것이다 라고 다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직업,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능력,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타협한 직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직업을 들어가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최종 타협한 직업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진로 설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업에서 최종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이 진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조별로 진로 설계일 수도 있고 개인의 진로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강 후에 어떻게 이 과제를 조별로 하느냐 개별로 하느냐를 돌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평생 직업도 이제는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업을 뭐 6번 이상, 5번 이상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적 직업을 들어가든
미래에 그 희망 직업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삶의 우연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또는 나에게 발생되는 사소한 사건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계속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어떤 살펴봤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그거를 계획된 우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취업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또다시 내 직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을까 해서 주위를 살피고 또 다른 더 좋은 이거에 관련된 더 좋은 직업이 없을까라고 또 주위를 살핍니다. 살피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사건이나 또 정보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진로에 관련된 조그만 사건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번 계속 도전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그 직업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된 우연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생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은 진로 발달 과정에 굉장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진로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계획된 우연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기술로는 어떤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한성, 의형 감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입사를 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호기심과 창의력 그리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사안일한 삶보다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치유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합리적 진로 타협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직무 탐색에서 이렇게 4개 이상의 직업을 찾았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찾은 직업을 4개를 쓰고 자, 흥미에 일치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냐, 내 성격에 맞느냐, 내 재능에 맞느냐, 내 직업관과 맞느냐, 실현 가능성 이렇게 요 오른쪽에 있는 그 비교 항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좋아하면 10점이 되겠죠. 잘할 수 있다는 10점, 1점부터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직업명의 그 점수를 써 놓은 다음에 요 합계를 한번 더해서 4개 중에서 그 점수가 1, 2로 된 거를 1, 2, 2를 여기다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 진로 타협을 위한 의사결정 연습을 지금 만약에 내가 직업명을 찾지 않았다든지 생각이 안 난다든지 하면 지금 검색을 해 가지고 내가 뭐 학과를 통해서 직업을 검색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검색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금 검색해서 바로 타협을 의사결정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1차 진로 타협을 한 6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작성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1순위, 2순위 직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1순위, 2순위 앞에 거는 전 직업 가치관, 내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외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1점부터 10점을 줘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다 직접 글씨를 써도 됩니다. 종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직업을 써놓고 여기 직업명이 1순위 직업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순위 직업명이 들어가고 급여 수준, 근무 환경, 회사 규모, 발전 가능성, 직업 안정성, 사회적 명예, 부부의 바램, 뭐 기타 여건은 별다른 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빼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 직업과 2순위 직업의 합계를 놔서 최종 많은 점수를 얻은 직업이 최종 타협, 진로 타협을 통한 직업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직업명이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최종 타협한 직업인데 이게 자신의 희망 직업인지 희망 직업이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직업일 경우는 여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설계문을 내리면 되고 최종 타협한 직업이 희망 직업이 아닐 경우는 본래 희망 직업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 직업이 이룰 수 없다고 하면은 포기하고 희망 직업이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 희망 직업을 위한 장기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에 요 최종 타협한 직업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진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진로 타협을 합리적인 진로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극복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희망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15년 후나 10년 후로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희망 직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세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현실적으로 맞는 내 직업을 들어간 다음에 뭐 그 직업이야 사실 평생 내가 일할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 희망 직업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만 잘 맞으면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직장에서 그리고 또 내가 희망 직업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진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는지 저 밑에 시골로 가서 뭐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좌절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희망 직업을 위한 어떤 환경적인 여건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직업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진로 타협이 이루어지고 현실과 이상의 극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진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고려한 직업은 미래의 희망 직업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실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타협을 잘못하면 미래에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표인데요. 여러분이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쓰고 그 조건들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로 쓴 거, 그리고 이 포기한 항목들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점을 살펴봤을 때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겠어요? 상당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포기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100% 마련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의 최종 선택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희망 직업이었습니까? 희망 직업이라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보시고, 만약 최종 선택한 직업이 희망 직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현실에 밀려난 희망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봅시다. 이것은 토론 내용에다가 일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2차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